네, 목요일에 인기 코너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케미가 잘 맞는 분들인데요. 네. 배종찬 인사이드 K 소장님, 그다음에 방송인 노정열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세상 걱정을 많이 하는 방송이 돼서요. 예. 일단 뭐 여론조사 전문가시고 하니까 대통령 지지율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지지율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계속 해왔지만 네. 그게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RN서치가 뉴스핌에 네. 의뢰를 받아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2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네. 42.6%입니다. 42.6%. 예.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53%입니다. 10%가 높네요, 차이가. 자, 최근 발표되는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부정이 긍정보다도 높다. 데드크로스. 두 달이 안 된 정권이 네. 네, 두 번째는 높다. 두 달이 안 됐는데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은데 절반 이상이다. 50%가 넘는다. 50%가 절반 이상이다.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여론조사를 국민으로 바꾸면 국민 절반이 이상이 잘 못하고 있다. 네. 마지막으로는 투표 후회청이 발생하고 있다. 후회층 안철수 후보가 그때 얘기했던 뭐 손가락 운운하는 그런 분들이요? 아니 왜냐하면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얻은 득표가 48%거든요. 네. 그것도 77.1% 투표한 사람들에게서 48%인데 네. 이번 조사에서 42.6%. 그러니까 투표한 유권자층에서까지도 계층에서도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 투표한 만큼의 지지율도 못 받고 있는 거죠. PK, TK 60대, 네. 70대 이상에서도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아주 그래서 적극적인 지지층에서도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 경북에서도 문재인보다는 잘할 줄 알았더만은 민심의 성대모사입니까? 예. 근데 뭐 지금 대구 사투리를 하신 거. 그렇습니다. 그렇다 아이가. 비슷한데 뭐. 네. 그래도 또 이분은 또 굉장히 창조정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창조적이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 일일 일 창조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네네. 저는 뭐 대통령 지지율은 신경 안 쓰고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기가 막히신 이런 뚝심이 있으신 분이 저는 대한민국 아니 그것까지 좋은데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데 국민만 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근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국민의 의사가 지지율로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지지율이 딱 맞냐 이거 네. 다를 수 여론조사를 안 있지만 믿으시는 거죠 지금. 근데 그러면은 선거 때는 지지율이 없나요? 그러니까요. 선거 때도 지지율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다 선거 여론조사해서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네. 전 국민을 언제 다 조사합니까? 그럼 국민 여론 어떻게 수렴합니까? 여론을 수렴하는 과학적 방법,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이 국정수행 평가인 것이고 이것이 세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실시간 성적표예요. 그러면 학생이 그럼 수능 성적 없이 난 서울대 갈래요, 난 국민대 갈래요, 난 경희대 갈래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적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는 얘기한 대학은 그냥 아무 대학이나 가나다스로 꼽은 그런 거죠. 거죠. 예, 네. 무슨으로. 수능 성적은 신경 안 써도 대학교는 오직 대학교만 바라본다. 이거랑 비슷하네. 두 번째는 네. 그래야 이 조사를 통해서 보완할 점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 잘하기 위해서. 네네. 더 잘해라는 것이지. 아니, 그리고 보통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네. 분석도 따라 나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왜 그런지. 뭐 대통령 부인 때문에 떨어졌다. 그렇죠. 뭐 또 그 결과가 나토 그대로 정상회담에 갔다 왔는데도 왔는데도 더 떨어졌다 이런 거. 인사가 왜 어떻다. 해외 순방이 인사.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보완해야 될 것을 찾을 수 있는 이정표가 국민 여론조사고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운명의 지표입니다. 만에 하나 운명의 지표요. 운명의 지표는 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가 되면 위태로워지는 거죠. 그러면 전 언론사들이 또 보도가 대통령 지지율 위태로와 부정평가 60% 육박, 전례가 없는 일, 전대미문의 결과, 네. 난리법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야말로 코리아 프리미엄이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 것이고 역대 우리가 대통령의 지지율 추세를 쫙
집대생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 미만으로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내려가면 사실상 마비 상태예요. 레임덕입니다. 그러니까 레임덕이 그리고 아니라 자칫하다가는 취임덕이 생기. 그렇죠. 취임덕이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것이 한 자릿수가 돼버리면 탄핵 당하기 전에 사임했지만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 네. 그리고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탄핵 당했잖아요. 이들이 한 자릿수 지지율 5%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한 자릿수 5%예요. 지지율까지 갔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지표를 가지고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노정열 평론가처럼 난 그 지지율 의미가 없습니다. 난 제가 한 게 모릅니다. 아니고 노정열 평론가가 아니고 성대모사한 것처럼. 아, 성대모사한 거예요. 네. 전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아니셔도 지지율 의식하실 것 같아요. 야 동훈아, 이 여론조사 저 회사들 좀 조사해가지고 진짜인가 아닌가 좀 너 좀 따져봐야 되겠다. 고소고발도 좀 하고 박정 저 국정원권 잘했고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적당히 좀 해. 아니 지금 사람 이름 나온 게 법무부 장관 이름이었군요. 왜냐하면 이제 3개 겸직을 하시니까. 네, 네. 네. 야, 심각하네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그렇죠. 군사적인 네, 위사상, 네, 네. 군사적인 위상으로 뭐 패권 그러면 국가죠. 패권 네. 국가죠. 그럼 오바마 대통령은요, 이 빅데이터 분석, 여론 분석 하는 사람을 아예 특별 고문으로 백악관에 함께했어요. 데이비드 엑슬로더라고. 네. 그리고 비서실장인 레미 이마누엘은 오바마 대통령 멱살 잡습니다. 아 이거 지표 제대로 안 보는 거야? 여론조사가 있는데 어떻게 국정수행할 거야? 영어로 했겠죠 물론 그때는. 아 그렇죠. 예. Sorry. 본인이 이제 저 여론조사 보장안으로 하고 싶다는 말씀을. 네, 소리 네. 다음에 말이 막 마음으로 그만큼 느껴져서. 마음을 열어두고 귀 네. 기울였다는 얘기인데. 저는요 이게 민심은 천심이고 그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미국도 한국도 영국도 여론조사입니다. 근데 여론조사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말이 사실은 지지율을 더 떨어뜨릴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말씀도 네, 굉장히 겸손한 발상이 아니신 거라서. 네. 네. 그리고 뭐 지금 앞에서 김영민 의원과 앞서 우리 맹 기자님하고 김 대표님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심한 거 이게 2달밖에 5월 10일 날 취임하셨으니까 오늘이 아직 2달 안 됐죠. 네. 이게 전 정부 흠집내기와 전 정부 타령이 너무 심하고 그거는 매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러신지 이거를 안 그치시면 지지율은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남 탓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예, 가끔 때에 따라서는. 지금 재정 문제 그렇죠. 원전 문제 그렇죠. 뭐 인사 문제 그렇죠. 민변 도배 문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전 정부 매일처럼 인사 중에 뭐 그렇게 훌륭한 장관 있었습니까? 예? 자질로 뭐나 뭐 하고 손가락질 하시더니 가버리시잖아요. 화냈죠. 그런데 그 다음 질문 저 받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그 전 정부가 임명한 장관 중에 한 분이 예. 검찰총장이 장관급이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어떻게 아니 근데 해석해야 여기서 돼요? 그동안 이런 전 정권에 대한 비판도 여러 차례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의 적폐청산은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왜냐하면 국정농단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수백만의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였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다른 사태죠. 국정농단이고 탄핵당한 정부에 대해서 정상화를 위해서 물론 뭐 그것에 대해서도 평가는 있겠지만 아주 특수한 경우인데 보통의 경우에는 아니 그걸 주도한 검사들이 윤석열 검사였죠.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가 역대 지금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임기 네네네. 초반에. 근데 YS도 그렇고 DJ도 그렇고 집권하자마자 아이고 저기 노태우 정권 말이야 문제 많고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않았죠. 안 오히려 했죠. 네. 완급 조절을 통해서 어느 순간 화다닥 하나의 척결 금융실명제 그다음에 DJ 같은 경우에도 IMF 외환위기 극복해 놓고 보수 언론들을 이제는 개혁을 하는 혁신의 도마 위에 올렸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들은 취임하면 자기 길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럼요. 자기가 하려고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고 제가 바로 그 말씀- 청사진을 펼치는 이런 것들.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J 같은 경우에는 당선되고 나서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박정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용서합니다. 네, 용서합니다. 그 용서를 하고 우리가 모두 통합과 포용으로 가야 됩니다. 내용으로 그렇지 해주세요. 내용으로. 네, 노정열님 말씀 듣고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성대모사 윤석열 전담하셔도 될 듯. 네, 전담입니다 요즘. 아니 제가 좀 더 비슷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웃느라 글 못 쓰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글을 왜 네. 쓰고 계시는? 그러니까 방송에 집중해 주세요. 네. 일을 하고 행정역과 행정 행위 행정 조치를 해야 될 때
수사와 고발이라는 건 역시 또 사법권이거든요. 네, 이게 바로 마지막 검찰총장의 최후의 한계라고 우리가 네. 걱정했었던 예상보다 10배를 더 걱정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인데요. 일단 정규 방송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제 하나 있는 토크는 연장 토크로 가도록 하고요. 유튜브에서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권력의 사유화는 위험합니다. 대통령 주변이 온통 지인들 투성이어서 불안합니다. 뭐라 변명하든 공직 수행은 공직자가 맡아서 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검사 출신들이 잔뜩 포진한 정권인데 친인척 평소 알던 사람들에게까지 공적 임무를 맡기는 건 안 됩니다. 답답한 여름입니다. 저는 내일 금요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날마다 먹는 빵 이야기, 특별히 SPC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창익의 뉴스 공감 유튜브 연장 방송입니다. 6시 15분까지 방송된다고 썸네일에 나왔네요. 네. 20분 더 하는 겁니까? 네. 출연료도 그만큼 주시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하여튼 두 분 굉장히 다재다능한 분들이죠. 이를테면 분석도 해주시고 또 국민들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게다가 성대모사까지 네. 해주고 계십니다. 네, 하여튼 대통령 지지율 예.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죠. 특히 흐름이 심각한 거죠. 네. 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 스스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는 첫 번째 분명히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네. 국정상황실이 됐든 아니면 홍보수석실이 됐든 여론조사 다 분석을 해보면 그 원인들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되기 전에 방송에서 발표하거나 신문에서 보도되기 전에 이미 자체적인 조사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체 조사도 할 거고 그런 거를 다 그렇죠. 대통령 분석해서 책상에다 갖다 네. 드리고 또 설명도 하고 이러지 그럼요. 않나요? 보좌진 역할을 홍보- 하는 게. 그거 이번에처럼 아니. 백지로 갖다 냈나? 백지요. 볼 게 있어야지 이게 뭐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 백지수 이게 백지냐? 아니, 그 근데- 백지수표 아니에요? 잠깐만요. 네. 따라하지 마. 노정현 씨, 근데 진짜로 백지라면 네. 사실 이게 A4지라는 종이잖아요, 보통. 네. 우리가 백지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 보통 백지가 어디 있어요? 아 그래도 늘 저 네. A4나 아. 그 윗급은 지니고 있을 겁니다. 아, 언제라도 네. 종이로 이렇게 사인펜으로 후딱 적어서 네. 뭐 이거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간단한 이슈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아마 그런데 준비는 돼 있을 건데. 약간 놀라웠어요. 국정 운영은 정말 네. 시스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첫 번째로는 저는 전문가가 있다. 그 전문가들의 분석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 대통령의 고집스러운 그 스타일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것이냐. 사람은 안 변한다. 그렇지만 어휴. 대통령이란 변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죠. 개인의 문제가 네, 아니잖아요. 그럼요. 개인의 뭐 개인의 문제가 호불호, 뭐 아닙니다. 두 성격이 번째는 아니니까. 뭐냐면 네. 유사한 사례를 겪었던 적이 바로 이명박 정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명박 정권 때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러면 많습니다. 지금. 이런 네, 지지율- 친이계라고 네. 하죠. 네. 이런 지지율이 어떤 위험을 초래할지 알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2008년에 광우병 사태. 네. 그때도 이런 시그널이 계속 들어갔거든요. 광우병에 대해서도 쇠고기에 대해서도 그렇죠. 국민들이 먹을 것에 얼마나 그러니까요. 민감한지 그걸 여러분 건드리니까. 쇠고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만 선동 세력들 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제가 뒷산에 올랐어. 아침 이슬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올라가서 아니다. 웃었잖아요. 네. 긴밤 지새우고 그러니까요. 긴밤 지새워요. 뭐 근데 아, 저는 이거- 모르는데 예. 광화문에서 옛날에 촛불 집회를 대규모 인원이 하면 청와대 뒤가 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산이어가지고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소리가 왕왕 울린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되게 무섭대요, 실제로. 그렇죠. 이런 얘기를 뭐 경찰관으로 파견가 있는 분들 또 청와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요. 네.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옮겼나? 한 가지 중요한 이유라고 봅니다. 저는. 아, 그 진짜요? 안에 있으면 그 엄청난 장소에서 네. 아, 에코로 이렇게 막 예, 집회 시위가 돈다는데. 클 거기 때문에 아, 지금 용산은 구조상으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일 수가 있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의 사태 인식이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건 뭐
다른 우리가 무슨 황금 주머니나 비단 주머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준석 카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 20일 만에 지지율 20%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뭐 신의 한 수씩 접근을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대통령의 태도를 바꾸면 되죠. 스타일을 바꿔서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렇게 될 때 달라진 대통령의 리더십이네. 그럼 좀 믿어볼까? 그 중에 그건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의 상태라면 저는 출근길 도어 스태핑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절제도 안 됐을 뿐더러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두세 마디 던지고 손가락질하면서 그 그러니까 발끈하면서 특히 대통령이 발 감정을 정도면- 표현한 건 이건- 되게 위험해 네. 보여요. 안 되죠. 네. 차라리 기자 브리핑을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강인선 대변인 지금 존재도 없는데 네. 조금 강 대변인 할 일도 좀 만들어 주시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토 정상회담 갔다 왔는데 네. 결산을 해보면 네.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건 잘 안 들리고 뭐 인사비서관 배우자가 따라갔는데 뭐 어쩌고 미리 사전 답사를 갔다 왔다 그분은 특별수행원이 아니라 기타 수행원이었다 이런 얘기만 그렇죠. 나와서 이게 다 사실은 지지율을 결정적으로 영향을 깎아먹는 주는 거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 씨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설명이 좀 설득력 있게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네. 왜냐하면은 뭐 문제 없는 사람이고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보수를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그런 대통령 전용기 타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한 번도 안 타보셨어요? 못 타봤습니다. 저는 그냥 저는- 비행기도 지금 타볼까 말까요. 옛날에 좀 타셨겠죠. 타본 적 없어요? 최근에 거의 못 탔어요. 최근에 제가 비행 네. 중년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막 아니 나 좀 도와줘. 아니야. 아니 최근에 아니, 누구나 다 그런데- 비행기 못 탔는데 예.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기를 같이 탄다. 저는 보수 안 특별 받고 권한이죠. 보수 안 받고 따라갈 것 돈 같아요. 내고도 탈 사람이 아마 그렇죠. 특히 저기 뭐야 스페인까지 갔다 온다. 네. 그 마드리드 네. 마드리드가 어디입니까? 마드리드예요. 막 들이대?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아니, 너무 막 들이대는 운영이라고 지금. 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시행착오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초짜 정부가 아니라 네. 주변의 인사들을 보면은 한덕수 총리부터 시작해서 다 전문가예요. 뭐 서울법대도 수두룩하고 여기 뭐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저는- 포인트라서. 서울법대가 이 뭐죠? 해명 중에 네. 이 학벌주의, 간판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경도돼 있는 사고 방식과 언변이 너무 많아요. 누가요? 이 윤석열 윤석열 정부? 본인과 아, 네, 네. 대변인과 이 장관들 출신들이 네, 네, 네. 지금 박순애 장관한테 저 언론 때문에 고생했다고 이렇게 아니 야당 공세 야당 때문에. 공세 때문에? 네. 일부 언론도 공세를 한 거죠. 부신이 잘했으니까. 네, 네, 그게 그 만취 운전자가 다른 부 장관도 아니고 교육부 네. 장관인데 네. 교장 중에서 몇십 년 전 것 그러니까요. 때문에 포장을 못 받은 사람이 수백 명들이거든요. 네, 네, 네. 그게 말이 혈중 됩니까? 알코올 농도 0.251이라는 거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데 형사처벌 기준이 0.03이에요. 그렇죠. 바뀌어서도 그런데. 그러니까 엄청난 제가 거죠. 말을 끝내겠습니다. 네. 잘못된 게 그 청와대 청와대 아니죠. 대통령실에서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빨리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인식을. 네. 해외 유학 경영파고 영어에 능통하다는 말을 또 합니다. 그 신 씨가 왜 갔냐 했더니 그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네. 해외 유학을 11년 이상 하고 영어에 능통해서 이게 할 말입니까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글쎄, 그런 사례가 굉장히 아니- 잘못된 사고 아니 방식이에요. 스페인에 가면 스페인어에 능통하다 그러면 아니 그것도 전문성을 한동훈한테 그 영어를 잘했다 그러는데 그런 사례가 많은 그러니까 게 우리나라에 영어 잘하는 사람 글로벌 스탠다드를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아니, 어렸을 때 아버님한테 네. 영어 교수의? 못해서 콤플렉스가 야단 맞은 적이 아니 있나요? 웃을 세게? 때문이 아니라 이게 공식 어, 발표가 진짜로.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면 그것도 능력이 될 수가 못하는 있죠. 것보다 그런데 좋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죠. 예, 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런데 설명을 할 때 이 사람이 금융감독원장에 앉을 만한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이나 등을 설명하기보다는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가 그거예요. 서울대학에서 저기 그 회계학을 전공했어요. CPA 그렇거든요. 자격증도 있고. CPA 자격증.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런- 상관이에요?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격증 간판 가지고만 대한민국- 얘기하기에는 장관 자리를 대한민국의 네. CPA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검토해서 공채해야지. 더 그럼. 다양하게 인재를 확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국민들의 수준이요. 지금 장차관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넘어서는데 언제 어느 때까지나 이제 국민들은 우리의
통치를 받아야 될 사람으로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큰 코 다치는 아니 일인 영어에 거죠.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정말 좀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 멋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후지다는 둥의 얘기를 아, 내셔널 미모리얼 파크. 네 얘기를 발음 아니, 저는 좋았습니다. 이거 좀 이건 아니, 대한민국의 아니,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인식- 정말 아니, 부적절한 그런 인식이 정말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한글날이 두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오 진행자 말씀 전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아니 우리는 우리말로 식모라고 해서 폄하를 하면서 식모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네 옛날에 썼죠. 지금 안 그러면서 그러죠. 영어로는 셰프 그러면서 네. 아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냐 셰프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 인사나 경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싶냐 어떤 분석이냐면 경제 원인 될 수 있죠. 인사 원인 될 수 있죠. 또 정치적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못 올라가는 이유도 될 수 있죠. 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지지율에까지 타격을 주고 부담. 저는 제일 큰 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예요. 이 본인의 스타일을 태도. 바꿔야 되는 것이 근데 제일 바뀌어야- 어렵겠는데 그러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정렬 선생은 어렵겠다. 네. 왜요? 지금의 이 상태로라면 네. 그 일단 사실- 나이가 환갑 넘으면 좀 어렵긴 하죠. 저는 그 생물학적인 연배를 가지고 말씀하고 싶진 않고 네네. 지금 4주 연속 데드크로스가 나왔으면 사실 걱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말 한마디 기자가 어떤 말 할지 모르지만 생방이기 때문에 툭 던진 거를 인사 참패라는 지적이 있던데 그 말을 해서 발끈해 가지고 그렇게 실패였어요. 인사 실패여서. 네네 기자 얘기는. 그런데 참패도 아니고 실패. 네. 이 정도의 언변으로 되실 것 같으면 아마 주변에서 얘기를 한두 마디 안 들었을 리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도어 스태핑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근데 그러니까 아니 진짜 저는 의문이 그게 아니라 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에게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없거나 얘기를 했어도 안 하거나 아니 저는 안 했다고는 보지 않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했어도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많은 대통령실의 인력이 네. 이미 MB 정권에서 한 차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죠. 그리고 네. 대통령은 전문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면 그건 참사죠. 그야말로 참사죠. 그런데 했는데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건 더 큰 일이죠. 왜냐하면 자료를 가져갔는데 누구든 실장이 가져갈 거 아닙니까? 네네. 대통령 실장이 가져가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2페이지 나왔습니다. 이거 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는 저 의미 없다고 봐요. 이러면 이게 큰일 날 일인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가져가나요? 보통 실장이나 이런 관련 신용을 하겠죠 물론. 그것도 안 하면 월급이 안 나올 테니까. 아, 네. 정성을 다 안 할 걸로 근데 보이고. 저 뭐 책임자가 대놓고 아니 뭐 이거 뭐 상상인데 대놓고 싫어하면 사실 책임자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쓴소리도 한두 번일 텐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전망은 어둡다는 거네요. 그럼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게 개인의 인기 조사 뭐 무슨 가요 순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라니까요. 근데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잘 가고 있냐 못 가고 있냐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주변 사람들 참모들에게 소리만 벅벅 지르다가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실패한 대통령이잖아요. No, I don't think so, 배성찬. 재설몽- Shame on you. No, 네. nobody. Make America Great 이거는 Again. 트럼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박 PD님 아니. 다음 주부터는 쟤랑 나랑 떨어뜨려줘. 안 되겠어. 여기서 말하는 여론조사가 자꾸 네, 개그맨 배소장. 넘어요. 아니 난 그래서 여론조사 안 넘보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바마 전 대통령의 그때 비서실장이 렘 임마누엘 네네. 시카고 시장 이제 나중에 되는데 렘 임마누엘은 소리 벅벅 지릅니다. 이따위로 대통령 통치하려면 집어치워라. 저는 그래서 오바마를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 연임했고요. 근데 그렇게 소리 버럭버럭 질러야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국민의힘이죠. 여당. 아무래도 여기는 그렇죠. 국민들하고 함께하고 있고 또 지지율로 먹고 살 수밖에 없고 아직 멀었다고는 하지만 다음 총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권 여당은 지금 왜냐하면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하는 게 이준석 대표 일로 기성전 이준석이에요. 네. 기성전 이준석이고 최고위원회에서 민생 현안을 다뤄야 되는데 악수 패싱하고 어깨짝 스매싱하고 배현진 의원이랑 네. 이게 정말 국민들한테 두 분은 이준석 대표의 운명에 대해서 서로 엇갈린 분석을 내놓으셨는데 자, 지금 오늘 7시랍니다. 다시 저는- 한번 저는 징계를 받는다 그랬어요. 받는다. 네. 네. 저는 경고에서 네. 시간이
경고하면서 좀 바뀌었습니다. 아, 네. 얼마 전에 아니 우리는 유연한 프로그램입니다. 저의 태도는 얼마든지 일주일 바꿀 수 전하고 있어요. 당연히 네네, 7일 네. 동안 그럼요. 그 눈빛을 보거나 아, 눈빛을 보고 하는군요. 그럼요. 저 나토에서 왔을 때 예. 갈 때는 안 나갔지만 대통령. 예, 네. 그새 이미 기운이 다 한 겁니다. 네,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저는 탈당이나 제명은 아니고 당 징계 한 3개월 정도? 그 정도.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 거 당원권 3개월. 정지. 그래도 당대표는 그것도 물론 법에 날라가는 비해서는 거죠. 물러나라는 예. 얘기죠. 그리고 그거는 사실 인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뭔가 하여튼 아주 이상한 불미스러운 범죄 같은 일을 했고 그걸 무마하려고 뭐 품위 무마하려고 하는 쪽에 더 방점이 찍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실 성상납- 판단이 있어야만 그렇죠. 무마 시도를 하는데 예. 정지든 예. 뭔가 예. 나올 텐데. 네. 근데 어제도 좀 방송에서 그런 의문이 들던데 윤리위원회가 손발도 없이 7명이 앉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이라니까. 아니 근데 그 정무적인 판단. 감옥에 가 있는 분의 그 대변인이 국민의힘 인사입니다. 대전에서 네네. 지구당 위원장 됐던 김선원 변호사가 네. 이미 언론에 엄청나게 저간의 사정을 다 얘기했어요. 네. 그럴 때 그분들이 언론을 안 볼 수는 없죠. 윤리위원들이. 김소연 변호사 아니 한 근데 거에 뭐 간접적이고 이제 조사라는 건 네. 특히 한 사람의 그래서 맹점이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진짜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경찰의 사법기관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건 진행시켜서는 안 되는 게 맞죠 원래는. 그리고 저희도 뭐 일하면서 조사 활동 같은 거 하면 너무 힘든 게요. 이 말 저 말이 다르거든요. 아니, 그래요. 근데 가운데 어떤 말이 사실인가 판단하는 건 되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오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윤리위의 결정은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이 아니라 성상납 의혹이 아니라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왜냐하면 뭐 녹취라든지 네, 네. 또는 지금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네. 징계 절차를 개시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증거나 근거에 의한 실체적 진실의 판단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이에요. 네, 정무적 판단이라고 또 주장하는 분이 이준석 대표기도 해요. 네. 윤핵관이 나를 보내려고 한다. 만약 그렇다면 윤핵관이라는 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뭐 권성동 원내대표 뭐 이런 분들일 네.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왜 이준석 대표를 날리고 싶어 할까요? 아니 그야말로 이제 다 써먹었잖아요. 아, 네. 다 써먹었습니다. 효용이 다 했다. 예, 토사구팽이란 말도 용도폐기, 네. 예, 토사구팽. 성립하지 않을 정도로 아, 왜냐하면 대선 때 2번이나 가출하면서 속을 썩였어요. 네. 그걸 아마 가슴에 안고 있을 겁니다. 그 원을. 아니 그리고 1년을 더 당대표를 한다 그러면 지금 혁신위를 띄웠거든요. 그게 뭐겠습니까? 공천 혁신을 하겠다. 그럼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바가 아니 공천 혁신을 한다면 대상자는 누구겠어요? 중진이잖아요. 네. 중진에서 물러날 사람이 많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권성동 의원도 나도 물러나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했던 이야기가 딱 있잖아요. 왜 그 정미경 최고위원 맞죠? 당협 쇼핑을 하고 있어요.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는 결국 이 싸움은 공천 또 이권 다툼 결국 대권을 앞두고 공천에서 자리를 확보하자 이 노림수가 있는 그렇게 보면 참 이 중차대한 시기에 포인트 딸 수 있는데 민주당도 참 한심한 게 네. 똑같은 당내 똑같아. 지금 지분 싸움 기득권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밥그릇 싸움 그래서 하고. 김용민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부인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부인 어떻게 합니까? 네. 뻔히 보이는 그림을. 아니 그래서 네. 우리가 민주당 이야기를 오늘 못했는데 민주당 지금 그 출사표를 세운 대표 도전자들이 다 사과 출마예요. 사과 출마. 사과 출마라는 게 사과를 잘못- 들고 저희가 했다는 건 잘못했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아, 뭘 잘못했다고 또 그래요? 아재 개그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패배. 딱 한 번 했는데 그걸 지적을 네. 하세요. 네.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이 크다. 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 대표로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안 되나요? 맞다니까요. 죄송하면 가만히 있거나 죄송하면 또 당이 혁신될 수 있도록 참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은 염두에 두지 안중에 않고 없죠. 자기들의 뭐죠 기득권 뭐 국회의원 한 번 기득권이에요. 더 하는 거 네. 이런 것만 하는 싸움이 이당 저당에서 벌어지고 있고 네. 뭐 정의당은 존재감도 없어서 저희가 언급도 안 합니다만 정의당도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뭐 그런 요구들이 네.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매우 걱정인데요. 다음 주에 또 모시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기대되고 너무 다음 주는요. 이게 윤리위 결과를 알 수 있으니까. 네네 네. 만에 하나 근데 또한 번 연기할 수도 연기한다 이런 있습니다.
설도 있더라고요. 오늘 또 이거 가지고 한번 내기를 걸어보죠. 저는 연기 힘들다. 안 된다. 네. 안 연기 한다. 자체가 이준석 대표에게는 불리한 일이죠. 더 큰 타격이 되고 계속 이준석으로 가죠. 기승전 그리고 이준석. 네. 국민의힘은 당의 내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가뜩이나 안 좋은데 암울한데 네. 더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되는 거죠. 네. 연기하게 되면. 우리 아니- 게시판도 굉장히 재밌네요. 어떤 분은 이제 3개월도 안 됐는데 뭔 잘못 그러고 잘못 얼마나 많은데 이러고 있는데 저희 게시판이 네. 아주 어떤 분 3개월이고 1개월이고 잘못한 것은 잘못. 공론의 장이 돼서 네. 네. 다 존중합니다. 3개월인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 분 감사하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민심은 천심은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